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디스플레이주입니다. 이제는 바닥 탈출 가능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업황 전망이 좀 개선된 건가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개선됐다라기보다도 이제 너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 8월에 TV의 그 패널 가격, 특히 LCD TV 패널 가격이 이 8월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도 이 8% 정도의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제 TV 패널 가격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봤을 때도 이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이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이 디스플레이 업체 전체적으로도 이제는 좀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TV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LCD도 그렇고 OLED의 TV 가격도 지금 OLED TV의 지금 판매 부분도 많이 늘어났는데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TV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네. 하락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이 TV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지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영향으로 물론 이제 TV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코로나 전보다는 떨어졌긴 했지만 지금 현재 반등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로 인한 자택근무 그리고 집에서의 어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TV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LCD 이 패널 가격 강세는 이 9월과 10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어떤 그 대면으로 인한 TV에 대한 구매보다도 이 온라인 TV 구매가 굉장히 좀 활발해졌거든요. 이런 점에서 중간에 어떤 유통이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운이 됐던 상태에서 이 온라인 쪽에서의 TV 가격도 하락하면서 수요가 이어지고 이 LCD 어떤 이제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또 마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높아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 기업들의 TV 판매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때의 그 영업이익이 이 가전 쪽에서만은 이 300억 이상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때의 TV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안에서 역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 적자 폭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단계적으로 이 3분기, 4분기 때도 이런 그 적자폭 축소는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디스플레이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유명하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주가가 그전에 과도한 우려와 또 LG 디스플레이 적자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좀 탈피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디스플레이 업계가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공급 과잉, 경쟁 심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을 겪어왔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온라인 수업도 더 늘어나면서 TV 모니터, 또 노트북, 태블릿 이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패널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과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하락 예상 섹터는 의류 업종입니다. 기대와 불확실성 공존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불확실성만 있는 거 아니고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일단 네.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 수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더 크죠. 우선 2분기 때의 전체적인 이
이 우리나라 의료 업체들의 그런 수주, 오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해서 31%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네. 우선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 의료에 대한 소비 같은 경우가 80% 이상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 업체들한테는 과연 이 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부분은 지금 의문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 의료 업체들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미국의 의료 판매이거든요. 네. 7월에 미국의 의료 판매액이 작년 대비해서도 한 20% 이상은 좀 감소했었고, 뭐 재고 같은 경우에도 감소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11%의 그런 감소가 6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고와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떤 좀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의료 업체들이 이런 부분이 하반기 때도 이런 안 좋은 선행 지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우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판매액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지금 뭐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한세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그렇고 이 의료뿐만 아니라 이 방호복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이 좀 잡힌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이제 의료 쪽에서만 의존했었던 이런 사업 구조 탈피를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그냥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 참고로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도 이 판매액이 줄어드니까 이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의 이 전방 글로벌 바이어들이 단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도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이 의료, 특히 이제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업체들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갈지 부분은 시장에서는 좀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의료 업종이 지금 뭐 수주나 판매 모든 부분에서 조금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회복이 과연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요. 의료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 코로나19 속에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상승업자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의 어떤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솔케미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이런 추세는 3,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같은 업종 대비해서 영업이익률도 최고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한솔케미칼을 디스플레이 부품이 아니죠.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의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87억의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그 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25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그 이상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우선 이렇게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치를 좀 낮췄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품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이런 한솔케미칼의 이런 수출이나 뭐 이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소 쪽으로의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를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커셔나 뭐 킨턴닥 소재와 같은 이 전자재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이 반도체 시황 같은 경우에도 이 3, 4분기가 거의 3분기 때 중반 이후 갔을 때가 이 성수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2분기의 영업이익률 28%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과 뭐 현대차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솔케미칼이 뭐 전방 고객사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자동차 전방 업체들까지도 이 고객사로 둔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9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네. 우선 짧게 우선 18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핵심 공략주로 한솔케미칼 꼽아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로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업종인데요.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의류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